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19학년도 7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점 2,3을 x축에 대해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평이동한 다음 자 그러면 이제 2,3이 있는데 평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x축으로 이만큼 평이동 늘어나겠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 좀 줄어들겠죠. 평이동했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y는 이꼴 x 대칭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대칭 이동하게 되면 x 좌표고 y 좌표가 자, 바뀌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2,4 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론을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평행이동은 가장 무난합니다. 그대로 뭐 좌표는 플러스 2 처리해주고 마이너스 1 처리해서 이제 결과를 쓰면 되는 거니까 뭐 가볍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y는 이꼴 x 대칭 x, y 자리를 서로 위치를 바꾼다. 확실하게 좀 잘 아셔야 되겠죠. 이 부분을 좀 처리하면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2번이 되겠습니다. 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 다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는데 자 원은 가장 중요한 점이 어떤 성질이 있죠? 자 평행이동 그 다음 대칭이동 자 이런 부분들 아무리 하더라도 반지름의 변화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중심 좌표만 열심히 관찰해서 좀 처리해주면 되겠다. 이게 이제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심 좌표 3,1 쫙 써놓고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겠습니다. 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무슨 일이 생기죠? 자, x, y 부호가 모두 다 바뀌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y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 부호가 바뀌는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뒤쪽에 나온 이 좌표가 드디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중심 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원이 이렇게 되었다. 근데 그 중심 좌표가 a, b의 반지름 5. 반지름은 똑같다고 했으니까 중심 좌표가 a, b가 된다. 그럼 결과가 나왔습니다. a는 곧바로 3, b는 곧바로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a 플러스 b 둘을 더하게 해달라. 뭐 가볍게 처리해서 2를 답해가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직선으로 옮겨지는 평행이동 어떻게 과연 옮겨졌을까요? 직선이 직선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평행이동에서 원이 원으로 옮겨진다. 원에서 힌트를 얻어야 되겠군요. 자, 원 중심이 0,2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행이동을 얼마만큼 했을까요? 마이너스 1만큼. 얼마만큼 했을까요? 또 마이너스 1만큼 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평행이동 한 거죠. 자, 똑같은 평행이동이라고 했으니까 자, 평행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 평행이동 할 때는 주의해야 됩니다. x 플러스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죠. 자, y도 플러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더하기 3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자, 2x-y 정리가 됐고요. 플러스 2 그래서 일단 쓸까요?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2x-y 처리가 됐고 5에다가 플러스 4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4는 이꼴 제로 하면 깔끔하게 정리된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이 ax-y 플러스 b는 이꼴 제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맞춰가면 되죠. a 값은 2, b 값은 4, a는 2, b는 4 이런 형태로 좀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a-b 뭐 다 구했는데 a-b 구하라. 자, 이거는 뭐 별거 없고요. 됐습니까? 자, 이 문제도 어떤 부분에 힌트였는지 좀 잘 살펴보게 되면 자, 문장을 잘 읽어야 되겠습니다. 직선으로 평행이동해서 옮겼다. 지금 이 모양 봐가지고는 어떻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평행이동 똑같이 했는데 이 원이 이걸 옮겨졌다. 원은 자, 중심좌표가 변화하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중심좌표를 잘 관찰한 거죠. 됐습니까? 관찰을 딱 해서 얼마만큼 평행이동인지 알겠고 자, 이 부분을 이제 원에 적용해 갈 때 x축으로 분명히 마이너스 1인데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서 함수식 형태처럼 들어가는 이 부분 신경 써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정리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은 좀 쉽게 풀 수 있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직선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다음 x축에서 1만큼 x축을 1만큼 평행 이동했다 라는 이제 4번 문제. 자, 그랬더니 원에 접하였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어찌 풀어야 되겠습니까? 자, x-2y 플러스 3은 이꼴 제로 있는데 우리가 y는 이꼴 x 대칭을 합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 거죠? xy 부호가 바뀌는 거죠. xy 부호가 바뀌는 거죠. xy 값 자체가 서로 문자를 바꾸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y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이꼴 제로. 자, 이렇게 xy 문자를 서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했다. 자, 그러면 y 그대로 있고 x 이 부분에 이제 x 마이너스 자 이렇게 평이동해서 식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y 플러스 2에 플러스 5는 이꼴 제로 해서 정리해주면 자 이제 변환이 끝난 그런 식이 얻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뭘 해야 되죠? 자, 원에 접하였다.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원에 접하였다. 무엇을 풀어야 되나요? 자, 중심좌표 0,0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2 제곱해서 4 더하기 1 처리해주겠고 그 다음 0 집어넣으니까 뒤에 5 남아서 절대값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루트 5분의 5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자, 루트 5가 되겠죠. 자,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이 부분이 이제 루트 5가 되는데 접하였다면 이제 반지름이 루트 5가 돼야 되겠다. 이때 그럼 A라는 것은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5 이렇게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변환이 관련된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들을 우선 정확하게 잘 판단요. y는 꼴 x 대칭하게 되면 xy 문자를 서로 바꿔놓는 겁니다. 바꿔놓고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자, 그러면 이렇게 x-을 써서 정리해주면 이제 변환이 끝난 식이 되겠고 그 다음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가장 좋은 풀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됐습니까? 지금은 접하는 거니까 그 거리가 구한 것이 무엇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겠다? 반지름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겠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이 복습 조금만 하면 되겠죠? 자, 변환 정확하게 잘 살펴서 풀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5번이 되겠습니다. 두 점과 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fxy는 0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표현은 뭔가요? 자,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이동했다. 그랬을 때 이 원래 같은 경우가 왜 접하였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주어진 식을 잘 보게 되면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여기 이렇게 직각되는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쭉 이렇게 두 점을 딱 연결했을 때 지금 직각 부분이 되는 거니까 하하하 바로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자, 여기 0,4라는 점, 4,0이라는 점이 바로 뭐가 되겠죠? 지름이 됩니다. 이제 반원 이런 형태의 모양 만들어져 가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요 중심 좌표가 2,2 중점 구한 겁니다. 중점 됐습니까? 그 다음은요 자, 이 길이가 4가 된다는 얘기는 중심을 다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길이니까 이게 2루트 2루트 이렇게 됐습니까? 자, 반지름이 2루트 이렇게 된다. 주어진 도형의 특징을 이용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 부분을 좀 캐치해내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요 원이 있는데 이 원을 평행이동할 거거든요. 평행이동했는데 나중에 나온 결과가 와 왜 접한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평행이동 이렇게 그랬을 때 중심 연결하게 되면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반지름의 합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은 반지름이 2루트였으니까 이 길이가 얼마나 되겠다? 4루트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곳에서부터 이곳 평행 이동한 만큼이니까 자, 이 부분은 그래서 바로 뭐가 되겠죠? 중심 사이 거리. 자, 거리를 구하게 되면 이제 평행 이동한 만큼이니까 m제곱 더하기 n제곱. 자, 루트를 씌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제곱하면 되니까 얼마 되겠습니까? 32 이렇게 처리하면 되니까요. 오호. 자, 그렇게 되면 이제 32 구했으니까 그냥 이게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m제곱 더하기 n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의 뜻 파악을 이제 정확하게 잘 해서 풀이를 진행하십시오. 라는 아주 풀이 자체가 좀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주어진 부분에 있어서 이 원 방정식 제대로 구하려면 뭐 4,0, 0,4, 0,0을 지나는 원 이렇게 이제 구하게 되면 이건 수식으로 구하게 되면 이제 매우 힘듭니다. 주어진 특징 이 부분이 이제 직각된다는 이 사실을 잘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반원 자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원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중점 그러니까 이제 0,4, 4,0을 지름으로 한다.
그렇게 되니까 2,2가 중심이 되겠고 그곳에서 반지름도 이렇게 쉽게 구해낼 수 있는 자, 이 부분이 첫 번째로 중요한 아이디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런 원이 있는데 평행이동을 했다. 평행을 했었는데 서로 외접하더라. 오호 그렇게 되려면 평행이동 과연 얼마만큼 할까요? 지금 n만큼 했는데 이 부분이 바로 반지름의 합 지름 길이가 돼야 되는 4루트가 되겠다. 거리도 좀 이렇게 쉽게 구해질 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교묘하게 우리가 풀어야 될 내용이 문제 속에 도형 속에 좀 녹아 있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잘 캐치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복습 조금 노력을 기울여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6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 모양의 전칠이한 벽면의 중앙에 출입구가 있다. 출입구 위치하지 않은 두 벽면에 작품을 설치하고 출입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작품을 감상한 후에 출입구로 나오는 관람로를 만들었다. 관람로 길이가 최소가 되도록 위치를 정할 때 두 작품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지면에서의 높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찌 풀어야 되나요? 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 우리가 이제 좌표를 좀 이용하는 그런 풀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길이니까 여기 좌표를 12, 여기 원점으로 이렇게 놓은 거죠. 마이너스 12. 자, 요거 위치.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 문제 풀이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건가요? 비행 돌아서 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 대칭을 해야 되는 거죠. 대칭. 자, 이 점을 이제 대칭해서 이런 이제 대칭해서 위치 갖다 놓고 그다음 이거 이제 대칭해서 아래 갖다 놓고 그다음엔 뭐죠? 직선거리를 쫙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자, 이 대칭점은 어떻게 구하죠? 자, 기울기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자, 이런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 자, 기울기는 1인 것 같으니까 x 플러스 10이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런 직선에 대해서 0,6이라는 이런 점을 대칭해야 되겠다. 대칭점을 구해야 되는데 자, 기울기가 1, 마이너스 1 됐을 때는 우리가 자,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뭐가 돼야 되죠? 정사각형이 돼야 되죠? 정사각형 성질을 좀 이용하면 좀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길이가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길이도 6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6, 12 이렇게 해서 좌표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대칭도 이쪽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0, 마이너스 6 처리가 되겠고 됐습니까? 자, 두 점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풀이가 됩니까? 두 점을 쫙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 부분이 바로 최단거리 형태가 되겠다. 즉 이렇게 연결했을 때 자, 이 길이 같아지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지는 거니까 이 길이를 이제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를 이렇게 갖다 놓은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최소 길이가 된다.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무엇을 풀라고 했죠? 자, 지금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작품 EF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와우. 그렇게 되면 이제 요 점이 문제의 이제 2점이 되겠고 요 점이 F점이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겠죠? 자, 우리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좌표를 직접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칭 이동한 마이너스 6, 12,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6. 자, 요 둘을 이용해서 두 점을 지르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x 값이 그럼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x 값이 얼마만큼 변했나요? 6만큼 증가할 때 y 좌표는 마이너스 18만큼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3x 되겠고 자, 이 점을 곧바로 이 부분 이제 y 절편 형태가 되니까 직선의 방식이 나와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리 됐을 때 y는 x 플러스 12하고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하고 만나는 교점이 바로 2점이 되는 거죠. 자, 이항시키니까 4x가 되겠고 넘어가니까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18 이렇게 처리되나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x좌표 값이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분의 9를 또 이제 대입하면 또 얼마인가요? y좌표가 y좌표 또 한참 더 산수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9 플러스 12 해서 이제 좌표를 구하면 되니까 2분의 24에서 9를 빼니까 15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2점 좌표가 나왔습니다. 2점 좌표 마이너스 2분의 9, 2분의 15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F 좌표는요. 자, 이 직선 방정식 아까 우리가 구한 거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X축하고 만나는 거죠. Y 값에다 0을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금방 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양식부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 되겠고 자, 처리됐죠?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EF 길이를 구하겠습니다.
루트 차이를 구하게 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9에서 4 빼기 2분의 5가 되나요? 2분의 5 제곱 되겠고 2분의 15가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까? 자, 그럼 2분의 5가 공통으로 튀어나가면 이쪽이 1이 되겠고 2분의 5니까 그럼 3 남는가요? 3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2분의 5 루트 10 이렇게 해서 계산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계산 과정에서 좀 복잡한데요. 2분의 5 루트 10 이렇게 됐습니까? 호호, 만만치 않은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흐름을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전시 시리즈에서 빙 되돌아오는 그런 문제 형태다 라고 되어 있는 건데,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대칭, 그 다음 대칭 해가지고 최단 거리를 구해가는 것이 기본 개념이 되겠다. 됐습니까? 자, 대칭점을, 자, 직선에 대해서 대칭점은 좀 제가 쉽게 구하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자, 됐습니까? 그거 허기에서는 직선의 방식 자체는 구해야 되겠고요. 아, 이쪽 대칭점은 쉽고, 그렇다면 최단 거리를 구하는 거였으면 그냥 두 점 사이 거리에 오면 끝나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가 좀 수월해졌는데, 요 2점 F라는 점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다시 이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직선과 만나는 거, 그 다음은 X의 절편과 절편,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와우, 전체적인 흐름까지 복습해야 될 게 좀 많습니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습해야 될 점이 많으면, 자, 복습 열심히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되겠죠? 자, 잘 하리라고 믿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7번이 되겠습니다. 집합 A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소가 1개, 2개, 이 가운데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2개, 3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좀 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는 우리가 이제 2를 포함해서는 이렇게 2까지 이렇게 3까지 포함한 이만큼이 원소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자, 2만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부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공집합은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 거지. 에이, 이건 또 뭡니까? 자, 지금 디귿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소 형태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구성된 거는 아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맞는 내용은 디귿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 조금만 공부하면 쉽게 해결 가능하겠죠. 잘 하리라고 믿겠습니다. 8번 함께 합니다. 집합 A 부분 집합 중에서 B 집합과 서로소인 집합의 개수. 자, 서로소다. 그렇다면은 서로소, 그렇게 되면 A하고 B하고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분 집합 중에서군요. A 집합이 아니라 부분 집합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야,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그럼 X라고 할까요?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만든 이 부분 집합에는 이 B 집합에 있는 4, 5, 6이라는 원소 이 부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련된 게 4하고 5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들 수 있는 것은 어떤 원소를 만들어야겠습니까? 이 X라는 집합은 자, 1, 2, 3 이 원소를 가지고 만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의 뭐가 되겠다? 부분 집합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2의 세제곱 해서 만들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서로소가 무엇인지, 서로소. 그럼 교집합이 공집합이 돼야 된다. 걔는 확실하게 좀 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4, 5라는 원소, B집합이 가지고 있는 4, 5, 6 중에서 6은 애초부터 없으니까요. 4, 5라는 원소가 없어야 되는 이런 것이 이제 조건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9번) 함께 합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의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포함 관계를 조사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집합인가요? A 집합은 대표 원소 A가 있는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주어진 식. 말만 집합이지. 이거는 이제 2차 부등식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자, 2차 식이, 그럼 2차 함수를 좀 이용해야 되겠죠. 0보다 크다. 그러면 X축의 F 결합 떠 있어야 된다. X축하고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 D를 넣어야 되겠군요. A제곱 마이너스 4.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수분해에서 범위를 구하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사이 범위가 되겠죠. 됐습니까? A집합 범위 구했습니다. B집합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똑같이 표현되어 있고, 식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만 바뀌어 있네요. 하하, 그렇다면 이제 또 풀이를 좀 도와줬습니다.
이런 부분, 아이고 접하는 부분인데, 그다음에 이렇게 위에 있는 부분 이렇게 표현되라. 자, 그러니까 판별식 D를 논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다까지 포함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범위에서 이 같다가 들어가는 형태까지 되는 거니까 범위가 조금 늘어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세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어떤 실수란 이런 표현이 되게 되면 자, 주어진 식을 만족하는 x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된다. 이런 뜻이 되는데 우와, 최고차가 양인데 0보다 크다요? 오, 와, 그러면 이 참수가 아무리 아래쪽에 그래도 언젠가는 이렇게 양수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뭐 문제 자체가 항상 성립이죠. 그러니까 a 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항상 성립. 와, 항상 성립이다. 그럼 이제 모든 실수가 답이 되는 거죠. 모든 실수. 자,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집합 비교 뭐 아주 쉽게 끝났습니다. C 집합이 조금 어려울 줄 알았는데 뭐 전체 집합 이런 형태가 돼 있어서 표현이 좀 쉽게 끝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살펴봤을 때 뭔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식이 0보다 크다. 절대 부등식 항상 시험에도 잘 나오는 그런 이론이니까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자, 이 참수 모양이 이렇게 된다라고 해석하는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됐습니까? 해서 이제 범위 구하기. 자,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 2차 부등식 이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고 하는 이론 확실하게 공부 잘 돼 있느냐 질문 던지는 그런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복습 철저하게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10번이 되겠습니다. 자연수 전체의 집합, 세 부분 집합에 대해서 의미 아닌 정수요? 그럼 집합들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의미 아닌 정수 이런 형태로 해서 주어진 식 이렇게 자, A 집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아닌 정수 이렇게 됐으니까 이곳에 0부터 들어갈 거니까 뒤에 이렇게 남은 게 있으니까 1,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4, 그 다음 7, 그 다음 10 이런 형태로 쭉 진행하는 그런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B 집합은 어떻게 된 건가요? 역시 의미 아닌 정수. 그럼 여기 0부터 들어가니까 2, 5, 8, 11 이런 형태의 숫자로 구성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C 집합은 또 뭔가요? 자, 두 숫자를 더하게 해야 되는데 각각 A 집합에 있는 원수와 B 집합에 있는 원수를 더하게 해야 되는데요. 자, 이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고 2인 이런 형태인데 더하게 해야 되는데 자, 더하게 해주면 3 만들고 6 만들고 와, 이렇게 더하기나 이렇게 더하기나 6 만들겠습니다. 다음은요. 재밌는데요. 이렇게 더하기 하나 이렇게 더하기 하나 뭐 계속 9 그 다음 12 뭐 15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가는데요. 3의 배수 형태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집합 만들어놨습니다. 이때 옳은 것을 골라달라라고 되어 있네요. A 합 B, A 합 B를 구하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는 겁니까? A 합 B를 구하게 되면 와우 1, 2, 4, 5, 7, 8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자, 그런 집합하고 C 집합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틀렸고요. A 차집합 C, A하고 B하고 C하고는 사실 지금 같은 원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와, 같은 원소가 나오질 않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A 차집합 C 하게 되면 지금 뭐가 되죠? 자, 다시 A 집합이 돼야 되죠?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요거 3번은 또 뭔가요? 이거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 되는데 이 부분이 공집합이니까 공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되면 전체 집합이 돼야 되죠? 또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A 합 B. A 합 B는 제가 아까 이렇게 한번 좀 만들어 놨었고요. 그 A 교집합 C. A하고 C하고 교집합을 해주면 공집합입니다. 둘을 또 다시 합하라. 그러면 다시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A 합 B가 되겠죠. 또 틀렸습니다. 그럼 맞는 게 5번인가요? 5번이 맞습니다. 하지도 않았는데. 자, A 합 C. A 합 C를 만들게 되면 이제 만들었다고 치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중요한 건 여기인데 A 차집합 B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A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A 합 C에서 또 A를 빼게 되면 자, 이제 둘이 이제 공통 부분이 없으니까 당연히 C만 낳게 되는 자, 5번이 맞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집합을 만들어서 살펴보고 가는 거니까 자,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A 집합 이렇게 정의된 이 부분의 집합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B 집합 정의된 부분 만들어 놓고 C 집합 이렇게 A 집합이 B 집합의 원소라고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게 지금 전부 이 문제 풀이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뭐 A 합 B 이런 것도 만들어 놔서 문제에 또 이렇게 적용해 가면 되는 거니까 뭐 교집합도 만들려면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집합을 만들어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겹치는 숫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죠? 겹치는 숫자가 생기지 않으니까 뭐 공집합이었다. 이런 내용들을 자, 문제 형태에다 적용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잘 할 수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11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명의 학생으로 대상으로 3개의 수학 문제를 풀게 했더니 A, B, C 문제를 푼 학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3문제를 모두 맞힌 똘똘한 학생이 2명이었다. 한 문제도 맞추지 못한 멍청한 학생은 없다. 사실 수학 문제 못 맞췄다고 멍청하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자, 못 맞힌 학생은 없습니다. 뭐 수학을 말고 뭐 영어도 잘하나 보죠. 뭐 잘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3문제 중 한 문제만 맞힌 학생들은 몇 명일까요? 수학 문제다. 자, A 집합, B 집합, 집합 3개짜리는 일반적으로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됐죠? 자, 이랬을 때 이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가느냐? 뭐 이제 그런 거 이렇게 문자를 좀 놓고 푸는 게 풀이 원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X, Y, Z. 그 다음에 3문제 모두 푼 학생은 여기가 2명이니까 여기는 명수 이렇게 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하고 더하기 2 이렇게 한 결과가, 자, 모두 한 문제를 맞췄으니까 35명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계산 결과가 33이다. 이런 정보를 이제 하나 좀 얻고 풀이를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A를 문제를 맞췄다는 얘기는 A 더하기 X 더하기 Z 더하기 2 이렇게 있고, 그 결과는 얼마겠죠? 17. 그 다음 B를 맞췄다는 얘기는 B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2 이렇게 하는 게 이제 18. 그럼 C를 맞췄다는 얘기는 C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2 이렇게 한 결과가 몇 명이었죠? 11명이라고 했습니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 왕창 더하기 하는 게 풀이 원리가 되겠습니다. 더하기 하게 되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모양 나오고요. 같다가 아니고 여기 부분은요 2배의 X 더하기 Y 더하기 Z 되고요. 됐습니까? 여기는 뭐 6 되고요. 6은 가서 빼서 이렇게 1 만들면 되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30에다가 40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자, 위에서 이렇게 정리한 게 있습니다. 자, 33입니다. 그럼 이제 X 더하기 Y 더하기 Z 이렇게 한 이 부분이 7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때 뭘 푸는 거죠? 7을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문제만 맞힌 학생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 결과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에서 여기가 이제 7 이렇게 됐으니까 거기서 7을 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33에서 7을 뺐으니까 그럼 26 이렇게 해서 답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됐습니까? 자, 26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 자연스럽게 문제 주어진 걸 표시하는 것 같은데 실은 이 부분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집합에 대해서 세 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보가 좀 많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뭐 A합비라든지 A교 집합이라든지 정보가 많이 주어져 있지 않을 때 문자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놨습니다. 명수를 C, 그다음에 X, Y, Z, 그다음 E. 이게 집합의 명칭을 좀 살려가면서 이렇게 문자를 좀 효율적으로 잘 놓았죠. 됐습니까? 자, 문자만 잘 놓아도 풀이를 좀 쉽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풀이의 키포인트가 자, 이렇게 놓는 부분들이니까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 조금 또 다르게 변형된 문제에도 슬기롭게 좀 잘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12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전체 집합 N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A 집합 주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건 또 뭔가요? 자, 벤 다이그램을 싹 그렸을 때 이곳과 자, B차 집합의 이곳에는 원소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곳에는 5, 6B가 있어야 되겠고 A 집합엔 3, 4A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B 집합에는 원소를 가급적이면 작은 숫자, 최소값이니까 조금 혹은 작게 넣는 그런 형태를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건 전부 집합 만들기니까 벤 다이그램은 열심히 좀 잘 그려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A 집합에 지금 3, 4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되게 되나요? 여기인데 5, 6, B 이 B란 숫자가 가급적이면 A 쪽에 있는 원소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다면 A 집합에 여기에 없는 원소 가급적 숫자 큰 거니까 뭐 4를 만들면 되겠어요. B 값은 4.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쪽 지금 여기 빗금친 부분에 이쪽에 일단 A 집합에 있는 원소 4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5, 6이 남았는데 자, 이쪽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A 집합 원소 여기 있는데 또 이 숫자는 가급적이면 B 집합에 들어가는 원소가 어떻게 돼야 되니까 작아야 되는 거니까 이쪽 숫자를 좀 키우면 되겠습니다. 6. 그럼 이제 6을 이쪽에 갖다 쓰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원소 남은 하나는 B 집합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현재까지 이론이 맞나요? A 집합에 들어가는 원소는 3, 4A. A가 이제 A를 이제 6이라고 보게 되면 그럼 3은 이제 여기 가운데 쓰면 되겠죠. 3, 4, 6 되겠고.
양쪽 사이드에는 5, 6, B를 이제 4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5, 4, 5, 6 이렇게 세 개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집합의 원소는 가급적이면 작게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랬을 때 B집합의 원소의 최소값은 3하고 5를 더하기해서 8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와우, 집합 모양에 따라서 배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하느냐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A집합의 3, 4, A라는 그런 숫자가 있는데 지금 A라는 숫자는 이 문자는 모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두 집합에 있는 부분에서 가장 큰 숫자를 가급적이면 가장 큰 숫자를 자, A집합 쪽에 이제 넣으려고 해서 이제 A 값을 결정하면 되겠고. 됐습니까? 자, 이 B라는 숫자가 또 이제 A집합이 없는 이상한 숫자라면 또 이쪽 사이드 쪽에 와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B집합이 점점 커져가는 거니까 A집합에 있는 숫자 자, 4로 결정해 주는 게 또 센스 있게 잘 대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 모두 다 B집합의 원소가 작게 만들어 가려는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 좀 만들어내는 거죠. 즉 문제에 집중해 가면서 숫자를 배치해야만 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3번 시작합니다.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 라지 P, 라지 Q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자, 필요 충분 조건 관계의 정의 파트 부분에서 주어가 충분 조건이다. 자, 그럼 포함 관계가 알려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P집합이 Q집합보다 어떻다, 작다.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서 맞는 것을 있는 대로 골라달라. 경우를 충분 조건이 되는 걸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달라. 뭐 공집합은 아니다. 좋습니다. 자, P 합 Q를 하면 되겠습니다. P 합 Q 합치면 Q가 돼야 되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P 차집합 Q P만 있는 부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습니다. 공집합. 네. 이것만 하더라도 뭐 벌써 많이 좀 해결되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은요. 디귿.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됩니까? 우와, 이 부분 좀 매우 복잡한데. P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자, 디귿은요. 저는 분배 법칙을 쓰겠습니다. P, 요, 교, P, 합, P, 교, Q, 요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공집합이니까 P 교집합, Q의 예집합 이런 모양을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 뭐죠? 니은하고 똑같은 표현이 나온 건가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 이제 공집합이라는 게 표현되니까 또 틀렸습니다. 에이, 그럼 답이 나왔잖아요. 자, 다음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을 이제 풀어달라. 됐습니까? P 합 Q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P 합 Q 하게 되면 뭐가 되죠? 자, 리을도 한번 볼까요? P 합 Q 하게 되면 Q가 되는 거겠고 P 착 Q 자, 차집합 Q 해주면 이거 공집합이 되고 공집합이 요집합이니까 전체 집합 둘의 교집합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이제 Q가 된다. 아이고 그래 Q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Q자가 왜 안 써집니까? 이렇게 Q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P 합 Q 해주니까 뭐 역시 그냥 Q가 돼서 맞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이 문제 다른 거 없습니다. 맨 처음에 주어진 조건 P가 Q에 대한 충분 조건 이렇게 됐을 때 자, 이 부분은 자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런 형태다라는 사실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억, 니은, 리을을 차곡차곡 살펴가는 거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벤다인 그린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집합의 연산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주면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번 시작합니다. 전체 집합 15 이하의 자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P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not P 진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달라. 뭐 범위 표시해 가는 거니까 자,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x-1, x-6 이렇게 해서 0보다 작다 해주면은 저 범위 1, 6 해서 슉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그 여집합이거든요. 15 이하의 자연수에서 여집합이면 자, 1이라는 원소가 있어야 되겠고 됐습니까? B의 여집합. 그 다음엔 6, 7 해서부터 15까지 가는 이런 원소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개수는 몇 개일까요? 자, 이쪽은 그럼 어떻게 되죠? 15에서 6을 빼고 더하기 1을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10개가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 여기 1개가 더 있으니까 합쳐서 11개의 원소가 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 거니까 자, 또 이번에는 좀 그냥 무난한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부등식 해서 범위 표시 그 다음에 not P 여집합 구에 관한 그런 개념이니까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두 조건 PQ에 대하여 명제의 여기 참 이런 것 문장 잘 읽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참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A 값의 합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P집합 이런 부분들이 범위 표시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일단 원래는 그럼 이제 Q이면 P가 참이다. 지금 이런 걸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죠. 자, Q부터 그럼 구해볼까요? X-2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해서 범위를 표시를 확실하게 잘 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X-8 A보다 크다. X-8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이렇게 범위 표시해야 되겠죠. X는 A 플러스 8보다 크다. 또는 X는 8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이렇게 범위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Q이면 P가 참이다 되는 거니까 이 범위를 우리가 쭉 표시했을 때, 수직선에 표시했을 때 마이너스 1, 5 이렇게 표시한 이 범위가 자, 두 가지 되어 있습니다. 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두 가지 범위를 그려야 되니까 자, 8 마이너스 A보다 작다. 우샤. 8 플러스 A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 범위에 들어갈 수도 있겠고. 그 다음은요. 8 마이너스 A보다 작다. 마이너스 1, 5 범위 표시 8 플러스 A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위쪽 문제 풀려면 그러면 어떤 범위가 되겠습니까? 자, 이런 범위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8 마이너스 A가 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의 범위가 생기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되게 된 거고 밑에는 또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요? 8 플러스 A가 마이너스 1보다 이쪽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게 되면 A는 와우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자, 문제에서 지금 무엇을 물었냐면요. 자연수 A 값의 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구한 건 자연수가 아닌 거죠. 자, 그렇다면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만족하는 자연수는 1, 2, 3 이렇게 세 개가 되겠죠. 그럼 1, 2, 3 합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6 이렇게 나와서 풀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처음에 문제 잘 읽어야 됩니다. 여기 참이라고 했으니까 자, 역 형태로 해놓고 그 부분에 참 써야 되겠고 범위 구하고 자, 이쪽은 이제 문자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자, 이 Q집합은 범위 구했을 때 종류가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로 나눠서 풀어서 해결해야 되겠다. 뭐 어찌 이게 설명 들으니까 너무 자연스럽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좀 정확하게 연습하지 않으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거듭 흐름 또 살펴드렸으니까 정확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6번 시작합니다. 두 조건 P의 PQ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다. 자, 정의 자체를 좀 살펴보면 P이면 Q가 참일 때 이렇게 되면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자, 이런 부분들이 정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의에 맞춰봤을 때, 자, 이게 지금 참이라는 얘기는 포항 관계가 알려져 있는 건데, 지금 문제는 포항 관계 알려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차차 구하면 되겠고, 자, 주어가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P집합이 Q집합보다 확실하게 큰 이런 내용을 좀 찾아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좀 알아볼까요? 기억, 절대값이 있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x제곱 2배의 절대값 xy 생기겠고 y제곱 생기겠고 이쪽은 x제곱 2xy 더하기 y제곱 생기겠습니다. 자, 크다 됐을 때 자, 소거하고 나서 살펴보게 되면 결국 xy의 절대값이 xy 것보다 크다. 자,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크다. 이게 되려면 뭐가 되겠습니까? xy가 양수라면 양수가 똑같은 숫자인데 크다라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xy가 0보다 작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두 집합은 같은 내용이 써져 있는 거니까 자, 이 부분은 답이 아닌 것 같고 됐습니까? 자, 니은 부분은요. 자, 이거 완전 제곱식 되는 거 맞습니까? x-y의 제곱은요. 됐습니까?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x하고 y하고 같다라는 그런 뜻이 된 거겠고. 자, 오른쪽은요. 절대값에서 더하기 0이니까 x, y 둘 다 0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에이, 당연히 오른쪽이 크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디귿은 살피겠습니다. 자, 디귿이 이제 어떻게 살펴드려야 되느냐. 이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수직선상에다 나타내 준다면 x 플러스 y 플러스 2라는 것은 직선을 이렇게 그래서 이제 y절편, x절편 2 이렇게 되는 이런 걸 때 순서상으로 봤을 때 자,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2,2, 뭐 3,2, 2,3 뭐 이런 것들을 뭐 대입한 즉
이렇게 있는 부분들을 대입했을 때 이 부분이 이제 자, 이 직선에 대해서 이제 직선이 뭐 위쪽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자, 직선. 자, 오른쪽에 있는 이 표현에 해당하는 것들이 모두 다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는 그런 순서쌍들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QG팝은요, x가 1보다 크고 y도 1보다 크다 그러는데 컴마로 돼 있으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교집합 형태의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 이 부분 이제 좌측에 오버랩 시켜 보면 여기 이렇게 된 부분이니까 이만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냥 집합으로 따졌을 때, 자, 이쪽 좌측에 있는 p 집합이 훨씬 더 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문제의 조건에 맞는 것은 니은 디귿해서 4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조금 까탈스러운 형태가 이제 뭐 디귿에 있어 보이고 기억도 조금 좀 헷갈리긴 하는데, 자, 우선 필요 충분 조건과 관련된 문제풀이를 진행하려면, 자, 정의 자체도요, P면 Q가 참일 때 포함 관계가 P면 Q이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충분 필요 이게 좀 돼 있는 거니까 정의를 잘 살펴봤을 때 우리는 포함 관계를 좀 조사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문제가 P는 Q에 대한 필요 조건이다 라는 얘기는 큰 집합이다. 자, 이런 내용이다 라는 것을 살펴서 주어진 기억, 니은, 디귿을 집합의 포함관계 형태로 좀 살펴봤습니다. 기억은 제곱해서 살피면 되겠고 니은은 한쪽은 완전 제곱 정리하면 되는데, 자, 디귿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x 플러스 y가 2보다 크다라는 이런 내용, 그거랑 같다는 내용. 자, 직선을 그려서, 직선은 뭐 y는 이꼴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런 형태의 직선을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적당한 순서쌍을 대입해서 집합 포함되는 녀석을 표시해가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정확하게 어떤 순서쌍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서 문제를 좀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디귿 복습 철저하게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17번 시작합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열심히 풀려고 했는데 부정이 참이 되도록. 그러면 열심히 부정을 보여야 되죠. 자, 그러면 어떤 실수에 대한 부정은 모든 실수 x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주어진 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 0보다 작거나 같대 반대니까 크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참이 되도록 하는 의미 아닌 4 이하의 두 정수 AB에 대해서 순서상 개수를 구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군요. 자, 최고차가 문자가 있으니까 좀 골치 아픈데, 그러면 A 값이 0일 때 이렇게 조사하게 되면 1차가 되는 거고, 그때 이제 B 값도 0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오호, 플러스 2 되는데요. 오호, 최고차 0 고려해서 그러면 이제 1차식이 되는데, 1차식에 또 이제 문자가 있으니까 또 다시 0일 때 따지니까 2가 0보다 크다 해서 이거 만족이 됩니다. 와, 나중에 요거 원소 개수 좀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되려면 이제 일단은 a 값이 0보다 크다 이제 기본적인 2차 함수 모양이 돼야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판별식 d 들어가서 b제곱 마이너스 8a가 되나요? 8a? 그럼 0보다 작다.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부분 풀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b제곱이 8a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을 열심히 풀어야 되겠죠. 와, 이걸 또 열심히 다 찾아야 됩니까? 자, a 값이 1이라고 해주면 이 숫자가 8이니까 8보다 작은 b 값은 뭐가 있겠습니까? b 값은 0, 1, 2 이렇게 되면 되나요? 됐습니까? 자, 의미 아니니까 0까지 들어가고 4 이하의 두 정수 됐고죠. 된 거죠. 자, 그러면 a가 0일 때는 지금은 뭐 0이 아니야 2차에서 푸니까 0이 아닐 때 푼 거죠. 자, 그럼 a 값이 2일 때는 이쪽에 16이니까 그럼 b 값은 16까지 되려면 0, 1, 2, 3, 9까지 되는 거죠. 자, a 값이 그러면 3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b 값은 0, 1, 2, 3, 24니까 4, 4, 16까지만 다 되겠습니다. 뭐 그러면 a 값이 4가 되게 되면 b 값은 뭐 볼 필요도 없이 0, 1, 2, 3, 4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뭐 숫자로만 4, 8, 30이니까 5까지 돼 갈 수 있는데 지금은 뭐 4 이하의 두 정수니까 이만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개수가 몇 개인가요? 이거 5개, 10개, 14개, 15개, 17개 됐습니까? 이쪽에서 17개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쪽에 맨 처음에 또 0 하나 있었죠. 그렇다면 정답은 18개 이렇게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이 또 일일이 또 찾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주 쉬운 문제 형태만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돼 있는데 이거의 부정을 구하라. 어떤 의 부정은 모든이다. 이 부분 좀 신경 써야 되겠고요. 주어진 식은 뭐 작거나 같다의 반대 크다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데, 자 요걸 풀어갈 때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최고차의 문자가 있으면 이게 이제 2차 부등식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거니까 0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 나니까 또 다시 1차 부등식의 최고차의 문자가 있으니까 또 다시 0 고려해야 되는. 자, 이 부분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이제 A 값이 0이 아닌 뭐 양수 이런 부분 이제 고려해 가야 되겠죠. 뭐 당연히 커야 성립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판별식 D에서 나온 요식. 이제는 이제 뭐 숫자를 집어넣어서 찾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제곱 계산하는 게 그냥 숫자를 바꾸잡으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규칙성을 가지고 대입해서 하나하나 찾아가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7부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8번 이어집니다. 실수 xy에 대하여 주어진 식이 있을 때 x 플러스 9y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느냐. x, y의 차수가 다른 이 부분의 특징을 보고 이 부분의 특히 이제 최대 최소도 있으니까 어디서 출제됐을까, 이 부분을 좀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 생각은요,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 이 형태에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엇일까요? 컷시 시바르츠 부등식이죠. 자, 이쪽 부분이 지금 x 플러스 9y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쪽 부분에 x제곱 더하기 3y 이 형태의 제곱 이렇게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가 3 곱하기 3y로 봐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곳에 어떤 숫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 x가 1 곱하기 x로 봐야 되는 거니까 1이 있고 그 다음 3제곱인 9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곳이 10이 되겠고 이 계산 결과도 문제에 10이라고 제공되어 있고, 자, 그러면 자, x 플러스 9y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플러스 9y라는 값은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최소값을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10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데, 자, 이제 설명 들으니까 이제 쉬워 보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문제 풀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차수가 낮은 형태 되죠? 자, 차수가 같이 이제 합 형태로 되어 있는데 차수가 이제 한 차수 다른, 차수가 다른 이 문제 형태일 때 이러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이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죠. 즉,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에 이제 안쪽 것만 써 있으니까 이제 차수가 다른 모양이다. 이런 걸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정확한 특징을 파악하면 쉽게 풀이가 가능한데 이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거니까 복습을 좀 철저하게 잘 해서 여러분들도 쉽게 좀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19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에서의 접선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B라고 할 때, 자,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 위에 있는 점 뭐 A, B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6을 만족시키는 거겠고요. 자, 접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되죠. 접선의 방정식 AX 플러스 BY는 16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좀 잘 알고 계십니까?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이제 원 이렇게 일사분면에서 접선을 그어서 이제 만나는 이제 A 절편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삼각형 OAB니까 이렇게 삼각형 넓이를 구해가야 되는 이런 모양이 되는데, 자, 그러려면 이제 X절편하고 Y절편을 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X에다가 0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Y절편은 B분의 16 해서 나오겠고,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X절편은 A분의 16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곳에다 2분의 이렇게 곱하면 이제 이게 삼각형 OAB의 바로 넓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2AB분의 16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와우, 이렇게 됐을 때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자, 뭐 약분도 있는데 일단 모양을 중에서 이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을 이걸 구해간다는 얘기는 자, AB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개념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주어진 정보, 합에 대한 정보, 물론 차수가 2차로 되어 있지만 합에 대한 정보,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곱에 대한 정보. 자, 그렇다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죠? 산술기의 평균이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거나 같다. 2배의 루트 A제곱 B제곱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쪽에 16 쓰고요. 여기 이제 틀려 나오면 풀려서 나오게 되면 2ab 이렇게 처리되니까 2ab의 최대값이 16이다. 자, 최대값 형태가 되겠죠. 2ab의 최대값이 16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곳에다가 이제 이 값 16을 이제 대입하게 되면 전체 계산 결과가 또 16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전체적인 넓이의 최소값을 16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이하려면 근데요, 중간에 조금 기존에 공부해서 알아야 될 내용이 존재합니다. 자, 점 A, B가 그래프 위의 점이다. 이거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접선의 방정식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죠. 접선의 방정식들이죠. 안 돼 있으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양으로 살펴봤을 때 넓이를 구해가려면 절편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시계에서 이제 절편들이 구해지고 또 절편들이 구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분의 이렇게 이제 넓이 형태의 식이 얻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넓이식을 만들어 놓으니까 최종적으로 AB의 최대라는 이 뜻 파악이 돼서 그럼 주어진 식하고 이 부분이 바로 연결, 합과 곱 사이의 관계. 그래서 산술기압 평균으로 연결돼 간다는 이러한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는 것이 이 문제의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론이 살짝 숨겨진 측면들이 있으니까 복습을 좀 철저하게 잘 하셔가지고 좀 확실하게 좀 풀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춰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그래프를 그릴 때 그래프의 좌표를 정확하게 나타내달라,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x의 보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뭘 하는 거죠? y축 대칭을 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 y축 대칭해서 그려야 되는 거니까, 자, 여기 2라는 부분들이 대칭되면 마이너스 2가 되겠고 1이라는 부분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축을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대칭할 때 2에는 변함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1, 2, 2를 이쯤에 표시해야 되나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표시해서 쭉 올리고 쭉 가면 자, 대칭된 모양이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가볍게 좀 하나는 또 끝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렇게 돼 있네. 자, 요건 이렇게 관련된 거니까 y부가 바뀌어져 있으니까, 자, 이 부분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x축 대칭. 됐습니까? x부가 바뀌어 있다. y부가 바뀌어 있다. 그러니까 x축 대칭. 자, 그러면요,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2는 똑같이 그대로 있어야 되겠고 1을 이렇게 됐을 때 쭉 올라갔던 좌표가 내려와야 되는 거죠. 쭉 이렇게 잡혔을 때.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 좌표가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표시해야 되겠고, 여기가 2, 1 마이너스 2 표시해서 쭉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재밌군요. 자, 다음은요, 요거 좀 복잡합니다. 자, 주어진 식일 때 x, y가 자리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이건 좀 우리가 y는 이꼴 x 대칭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진 그래프를 y는 이꼴 x 대칭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 정신이 없이 뭐 그려야 되는데, 그럼 좌표를 좀 잘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1,2 자, 이런 거 하려면 이제 1,2 이 부분은 이제 2,1로 가야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2,0 이런 거 보였으니까 2,0 이런 거 있으니까 0,2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표시를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2,1이라는 아주 중요한 점이 있으니까 그런 점 찍도록 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0,2 이런 점이 있으니까 중요한 점이니까 찍도록 하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참고로 맨 처음에 이런 부분들은 이게 이제 y는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x는 2 이렇게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까? 1, 2 이렇게 해서 좌표를 표시해주면 대칭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겨우겨우 그려냈습니다. 자, 4번이 뭡니까? 와, 위에서 구했던 3개인데 이 그래프로 둘러싸인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십시오. 와, 하나에다 이걸 좀 다 그려야 되나요? 좀 너무 심한데, 좀 너무 독한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도 있었고 2도 있었고 1도 있고 2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이렇게 뭐 그려가면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방금 전에 했던 것부터 할까요? 자, 이렇게 쭉 표시됐습니다. 2, 1, 2 이제 하나 좀 잘 그려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 마이너스에서 그렸던 거, 1, 마이너스 2에서 그렸던 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하고 2, 0 이렇게 지나는 거였나요? 그렇군요.
쫙 그리고 그다음 쫙 그려야 돼. 자, 이런 모양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그림은 또 뭐였었죠? 첫 번째 그림은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이렇게 2,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이 그래프가 좀 이게 또 뭡니까?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죠? 자, 어쨌든 쭉 그려야 되겠습니다. 쭉 그다음에 쫙 이렇게 그려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주 묘한 모양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좌표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됐습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1. 자, 그럼 좌표들이 거의 다 표시가 된 것 같은데 와, 아주 독특한 형태의 모양들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넓이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뭐 열심히 좀 넓이를 좀 쪼개서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나로 좀 잘 안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모양이 딱 되니까 요거부터 그냥 쪼개서 구해 갈까요? 됐습니까? 자, 요거는 좀 이렇게 이제 똑같은 모양 이제 간격이 똑같으니까 1 되니까 간격이 2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밑변 길이 2에다가 높이 4를 곱하게 해주니까 이 넓이는 그냥 4 처리해서 그냥 끝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좀 다행이군요. 그 다음 요거는 또 요렇게 오케이. 자, 이것도 4로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은 좀 복잡한 부분들이 해결됐습니다. 자, 위쪽은 좀 복잡한 부분들이 모양들은 어떻게 쪼갤까요? 자, 그냥 이렇게 쪼갭시다. 쪼갭시다. 가로 길이 2에다가 높이 1이니까 그럼 1 이렇게 처리해서 끝났습니까? 요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도 사각형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사각형 끝내죠 뭐. 그럼 요거는 좀 2에서 끝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1에 2니까 또 다시 여기가 2로 끝나겠고 그럼 여기가 또 얼마가 됩니까? 1 곱하기 2니까 넓이 1 이렇게 끝나겠습니다. 그럭저럭 도 되는데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2 여기가 10에다가 14가 됩니까? 자, 넓이는 14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 그렇군요. 자, 4번은 그 앞에 구해가는 부분들이 다 돼 있다면 뭐 차분하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고요. 자, x보가 바뀌어 있다. y축 대칭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y보가 바뀌어 있다로 봐야 되겠고 x축 대칭. 그 다음 이런 형태는 xy가 자리를 바꿨다. y는 equal x 대칭. 자, 이렇게 좌표 자체가 바뀌는 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가는 자, 앞에 부분들이 잘 돼 있다면 마지막 거는 뭐 자연스럽게 풀이가 또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대칭 이동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정확하게 학습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21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실수 x, y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있는데 최소값과 그때의 x, y 값을 각각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진 식이 아주 까탈스러운 형태처럼 차수가 복잡한 모양처럼 좀 보여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역수 모양 형태의 분모에 쫙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도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2가 좀 더 있죠. 만들어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또 근데 이게 지금 똑같이 가고 좀 남는 부분이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도 또 써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부분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드는 사실 자체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주어진 식 자, 제곱 더하기 제곱에다가 더하기 항상 양수라는 조건이 있겠고 자, 그러면 이제 봤을 때 문자가 이제 서로 역수 모양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산술기하 평균 이렇게 좀 써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2배의 루트 해주면 쓰는 순간 이제 약분돼서 36만 남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쪽에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자, 이 부분은 바로 뭐죠? 이차함수 형태가 되죠. 자, 그렇다면 요거는 이제 이차함수를 좀 생각해서 꼭지점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처리해 주는 거니까 x값은 2가 되겠고 2를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이거 뭐 얼마가 되죠? 숫자가 또 갑자기 커집니다.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거를 결합해야 되니까 이거 6을 풀려서 최종적으로는 12 마이너스 6 해서 결과가 얼마다? 6이다 해서 최소값을 이제 딱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xy는 어떻게 되냐? x는 이미 x값은 2일 때라는 것은 여기서 구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자, 우리가 저기 산술기 할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 하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분의 36 이렇게 써있는 자, 산술기 합평 쓸 땐 그 부분이 사용한 녀석이 둘이 서로 어떻게 됐을 때 같을 때 이제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호호호.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은 자, 36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겠고.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는 이렇게 안 써집니까? 2는 6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근데 x값이 2였으니까 y제곱은 또 2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어이구, 마지막에 와서 틀렸습니다. 와, x가 2였으니까 이거 4가 되고 2가 되니까 y값은 얼마입니까? 0입니다. 0, 0. 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드디어 이제 다 구했습니다. 최소값 6이 나왔고요. x값 2가 되겠고 y값 0.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자, 큰 틀에서 봤을 때 조금 까탈스럽습니다. 이론 하나만 결합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문자가 있으니까 이 문자랑 여기 문자 있는 걸 보고 역수모양 형태의 개념이 담겨 있으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해야지 생각했는데 문자가 똑같지 않으니까 문자를 똑같이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남는 문자를 썼는데 이 부분은 또 이제 2차 함수 최소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자, 두 개가 좀 결합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술기하 평균 쓸 때 또 이렇게 등호가 성립되는 것까지도 질문 던졌으니까 거의 그 산술기하 평균과 관련해서 이제 완벽한 모든 질문을 좀 다 한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정확하게 학습하려고 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21번은 7보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제 설명이 좀 보탬이 되겠습니까? 자, 열심히 학습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면서 7보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